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국가유공자들이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가유공자 132명 의료급여 받기 위해 보훈급여금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국가유공자 132명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영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해 5월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 제도를 시행했다.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되면서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지자체 지원 정책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훈급여가 이 소득에 포함되면 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정 기준을 초과해버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동안 받아왔던 보훈급여를 포기해버리면 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에 따른 이제 그에 따른 지원이라든가 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작년 5월에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국가보훈처 훈령인데요. 제목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되어 있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가 작년 5월 1일부터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 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포기해야만 소득이 내려가서 다른 혜택을 다른 혜택 내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더라면 애초부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불가피하게 현행 법률 내에서는 다른 지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수혜를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보훈급여를 받지 말아야만 이 소득이 이제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사자가 선택에 의해서 임의로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 자유롭게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이 이제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9월 말까지 132명이 그동안 받아왔던 수당 등 보훈급여를 포기했다. 지역별로는 대구보훈청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보훈청, 서울보훈청이 뒤를 이었다. 서울 12, 경기 18, 인천 10, 강원 3, 대전 4, 충북 1, 충남 4, 대구 25, 경북 6, 경남 7, 부산 9, 광주 12, 전북 10, 전남 8, 제주 3, 제주 3명입니다. 이렇게 132명이 실제로 그동안 이제 받아오고 있었던 보훈급여를 이제 포기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죠. 이 가운데 전몰군경 유족인 박모 씨는 의료급여 일종을 지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급받던 생활조정수당 28만 3천 원, 6.25 자녀 수당 118만 원의 보훈급여 중 6.25 자녀 수당을 포기했다. 이 중에서 6.25 자녀 수당을 포기했다. 왜냐하면 6.25 자녀 수당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여기에 소득이 포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소득이 포함이 돼서 일정 기준보다 초과해버리면은
그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해서 소득을 이제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조정수당은 이거는 그 애초에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현재 참전, 고엽제 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그러니까 참전, 6.25 전쟁, 참전 수당, 고엽제 수당, 예, 월남전 수당, 그리고 생활조정 수당 등은 소득에 이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상금, 무공영예 수당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예, 보상금하고 무공영예 수당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에 포함이 된다. 예, 소득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 문제 제기가 나오는 대목이다. 예, 민영배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국가원신의 정당한 보상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예, 그냥 스스로 그냥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포기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훈급여금 포기는 대부분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수급을 받기 위함인 만큼, 그렇죠. 그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기초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러한 그 수급을 받기 위함인 만큼 소득 제외 확대 등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이제 말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여기서는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주는 거하고, 다음에 그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주무로 해서 하는데요. 각 부처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지만, 이 협의라고 하는 것도, 협의 협조 사항도 결국은 어떤 강력한 것이 적법하게 강제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발의를 하거나 행정부에서 이제 그 입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물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입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에 대한 그 가장 큰 이제 논거는 각 개별 법령에서 보훈급여금이라든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훈급여라든가, 또는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대로, 다음에 그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각각 별개의 법령에서 각각 지원이라든가 혜택 내지는 수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보훈 보상 대상자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국가 보훈 전부 다 이제 월남전 참전이라든가 6.25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복지와는 좀 다르게, 물론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국가를 위해서 남달리 특별하게 희생된 아주 특별한 사정,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헌신한, 위국 헌신의 정신이죠. 위국 헌신, 정신만이 아니죠. 실제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위국 헌신한 그 특별한 그 희생, 이거를 이와 같은 이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고 이런 것을 특별히 배려해서 굳이 여기에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작년 5월부터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것을 시행할 필요도 없이 보훈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복지와는 달리,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국 헌신을 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을 한 남다른 아주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보훈급여는 보훈급여대로 독립적으로 그는 이제 보장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뭐 보편적 복지 내지는 뭐 일반적인 복지 뭐 그런 개념으로
별개로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협조가 돼야 되는 거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해결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러한 이러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분들이 없었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찌 보면 뭐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분들에 대한 이런 최소한의 지원을 또 하지 않는다면 이분들과 같은 분들이 또 미래에 또 등장하지 않을 수도 또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을 책임져 주지 않는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위국 헌신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의 보장은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